During digestion, carbohydrates are broken down into glucose or blood sugar, the body's main source of energy, which is then absorbed into the bloodstream. In response to rising glucose or blood sugar levels, insulin, the body's master metabolic hormone, is released from the pancreas. Healthy insulin function, which influences carbohydrate metabolism, requires adequate chromium levels. Chromium helps insulin bind to the insulin receptors lining each cell, stimulating glucose transporters, which move to the cell surface. Glucose enters the cell and is converted to energy. Chromium levels are compromised by poor nutrition, especially as we age. Inadequate chromium levels contribute to decreased stimulation of glucose transporters. Glucose cannot enter the cells, building to unhealthy levels in the bloodstream. 그럼은 인슐린 수용체를 민감하게 해서 당을 세포 내로 쉽게 끌어들일 수 있게끔 그런 도움은 역할을 하는데요. 크롬은 뭐 당뇨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롬이 당뇨에 좋은 그런 내용의 자료는 찾아보면 많은 자료를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미네랄 중에 이 바나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나듐은 크롬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역할을 하는 미네랄로 알려져 있는데 크롬만큼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NCBI 논문 검색에서 내용을 하나 찾았는데요. 당뇨에 걸린 쥐에 이 바나듐을 섭취케 해서 먹여서 그 혈당을 관찰했더니만 혈당이 높아진 혈당이 정상적으로 됐다. 이런 내용의 그 논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롬과 바나듐이 당뇨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점으로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병이 생길 수 있죠. 당연히 당뇨, 혈액에 트랩잼이 생기니까,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동맥경화가 생기고, 제대로 피가 안 흐르다 보니까 혈압을 높이게 되고, 신장에서 걸러줘야 되는 것들도 많이 생기게 되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지방간도 생길 수 있고, 산성혈증. 우리가 혈액의 pH는 7.35에서 7.45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7.35보다 낮아지는 상태.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 7.35를 맞추기 위해서. 7.3 이렇게 되면 산성혈증이라는 혈액이 산성에 가깝게 변해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보이는 거죠. 심장병, 혈관장애, 신경장애, 눈이 먼다는 건 당뇨 환자들 눈이 먼다고 하죠. 합병증이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영향을 다 주는 거고, 피를 맑게 한다는 의미가 피에 있는 혈당, 영양소들이 세포 내로 잘 들어가고, 또 그게 잘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고, 이런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건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롬과 바나듐을 어떻게 섭취를 하느냐, 어떻게 섭취를 하면 좋을까? 지금 이 도표는 2016년도 이윤철 교수 논문인데 죽염 속의 미네랄 함량을 분석했습니다. 1번에서 4번은 미네랄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5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59, 그러니까 59에서 4개를 빼면 약 55개의 미네랄을 분석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미네랄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칼슘, 인, 칼륨, 황. 기본적으로 나트륨과 염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철, 아연, 이런 요드, 셀레늄,
크롬 31번에 크롬이 있습니다. 크롬이 0.473 ppm, 그리고 바나디움이 약 9.45 ppm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과 바나디움을 동시에 섭취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어떤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하고 이렇게 소금 속에 소금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미네랄을 얻게 되는데, 이런 미네랄의 활성화되는 상태에 따라서 쓰임이 많고 적고를 우리는 논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미네랄이 죽염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험실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한 건데요. 대략 약 27가지 정도를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역시 저도 바나디움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테이블은 소금을 굽는 횟수에 따라서 이 미네랄 분석을 해본 건데, 늘어나는 미네랄도 있고 줄어드는 미네랄도 있습니다. 굽는 횟수에 따라서. 오늘 공부하는 것은 어쨌든 바나디움하고 크롬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네요. 굽는 과정에서. 이윤철 교수 논문에서 분석한 것과 비슷합니다. 바나디움의 함량이 여기서는 11 ppm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소금에 대한 관점을 바꾸자 하는 데 있습니다.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 아니고 또 당뇨의 원인이 아니고 적절한 소금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을 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세대 엄마들의 그 자녀들, 너무 그 저염식을 해서 감기는 달고 살고 소아 당뇨도 올 수 있고 소아 신부전도 올 수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한 나쁜 관념을 바꾸자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러면 바꾸면 뭐를 먹어야 되느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은 뭐냐? 저는 죽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 죽염을 팔아먹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의 대안은 소금에 있는 미네랄을 온전하게 보존을 하고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만든 죽염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쇠를 두드려서 뭐를 만듭니까? 금을 만들죠. 쇠도 계속 두드리면 활용 가능한 멋진 금이 되죠. 단검질을 잘하면 뭔가 다른 철이 됩니다. 그런데 소금에 들어있는 다양한 미네랄들은 이게 인체에 잘 흡수가 안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강한 열로 계속 단검질을 시키게 되면 미네랄의 상태가 활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철이나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이온이 되기가 쉽고, 또 부수적으로 다른 미네랄들의 도움을 받아서 흡수가 되기가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을 섭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게 새로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여기도 조금 잘렸는데 글자가 천일염과 정제염의 비교 실험 영상입니다. 바닷물, 천일염, 그리고 정제염에 줄돔을 넣고 고기의 건강 상태를 보는 건데, 재밌는 실험입니다. 이 영상은 제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거기에다가 올려드릴 텐데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실험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밑에 보면 댓글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다 욕을 하는 댓글입니다. 더러운 천일염 먹으라거나 또 염도를 맞춰야 돼. 이 실험 영상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염도를 맞춘 다음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염도 안 맞췄다고 또 욕을 하고 이제 이런
저도 이 영상을, 이런 물고기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아직 공개할 때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기 이 영상 설명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뭐, 잘 된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참고를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질 좋은 소금을 가려서 먹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